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QAD 꼭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웅덩이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포모 해소용으로 접근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QAD 주가가 60에서 65불 그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해야 하기에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현금 비중 관리를 꼭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25년 11월 데이터 기준으로 QAD 목표가 235달러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4월 관세 이슈로 하락한 이후에 시장을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는 장세였고,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센터들은 더욱 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월 금리 동결 우려가 나오면서 기대감만큼 과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장에서는 지수를 모아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특정 종목만 선택적으로 오르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굳이 특정 종목에 베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종목은 아직 상승 추세가 크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미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할 때 더 크게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어떤 종목의 차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추세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주식을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팔고 싶으신가요? 차트만 보면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언제쯤 사야 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빨간색 선, 즉 장기 이편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200일선, 빨간색 선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아주 우하향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의 정체는 바로 QQQ, 나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관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200일선을 돌파하면 비중을 줄여야 하고, 그 전까지는 상승의 힘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5초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강한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 차트하고 다르죠. 하락 흐름은 완전히 뚫렸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이제 상승에 베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락 가능성을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전 고점 근처에서 저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다시 아래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차트의 정체는 바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시즌 종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단기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무조건 상승만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이 가진 색안경을 한번 벗겨보시면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마치 과거 테슬라 차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하향 힘이 강한 상태이지만 변동성이 매우 높은 차트입니다. 지금 200일선을 깬 상황이고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한다면 저항이 걸려서 다시 200일선 근처로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차트는 이더리움입니다. 방금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상승만 기대하면서 보는 관점을 차트로 뒤집어 놓으면 훨씬 더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200일선에 가까워지면 사면 되는 차트입니다. 해당 차트는 반도체 ETF SOXX입니다. 변동성은 나스닥보다 조금 더 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나스닥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전히 강한 우하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높은 변동성이 한번 나오면 200일선은 금방 깰 수 있지만 큰 그림은 역시 하락 흐름이 더 큽니다. 그렇다는 말은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두면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저의 투자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QAD와 속슬 매수 기준 말씀드렸죠. 그 기준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먼저 QQQ는 이미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5%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0%, 15%, 20% 순차적으로 기다릴 겁니다. 속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점 대비 마이너스 7에서 8% 조정 구간을 달성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고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4%에서 16% 구간까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속슬은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적당하게 수익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는데 곡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경기 방어주, 코카콜라, 펩시를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거의 30% 넘게 담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조정장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지키지 못하고 같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앞으로 이 시장은 조금 더 큰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차트를 보시면 저항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 시장 전체가 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코카콜라도 역시 전부 다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 큰 충격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지수 혹은 제가 모아가고 싶은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고 상황에 따라서 반도체 ETF가 과도하게 떨어진다면 속슬 같은 ETF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으면서 주변에서 중소형주로 크게 벌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장은 냉혹합니다. 번 돈을 잘 지키지 못하면 시장이 그 수익을 도로 가져가 버립니다. 심지어 그 이상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경험을 2022년 상승장에서 2022년 하락장을 넘어가는 구간에 그걸 뼈저리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 올라갈 때는 더 조심하고 내려갈 때는 기회를 노리는 투자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믿고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